민근은 형 원영과 함께 누워 있었으나 쉽게 잠이 올 것 같지 않았다. 사실 조금 전 형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물었을 때 군에 다녀와 공무원이나 될까 생각하고 있다고 했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다. 솔직히 자신도 학교 성적이 반에서 5등 정도로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았다. 그 정도의 성적이면 지방대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성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집안 형편이 어떻다는 걸 아는 자신으로서는 대학 입학은 그림의 떡이었다. 조금 전 형이 물었을 때 그래 나도 열심히 공부를 해 어창에 있는 형이 다니는 지휘대학이나 평소에 가고 싶었던 서울의 D대학에 가고 싶다고 당당히 밝히고 싶었다. 하지만 은연중 가정 형편과 그래도 자신보다는 훨씬 공부를 잘하는 형에게 기가 눌려있는 자신은 모든 걸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사실 형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교에서 수위를 다투던 수재여서 학교는 물론 엄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은 고시의 뜻을 두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엄연히 따지고 보면 형에겐 형의 인생이 있듯 자신에게도 자신이 걸어가야 할 인생이 있는 것이다. 남들이 우러러 보는 법관이라고 해서 꼭 의미 있게 느껴지지 않았다. 자신이 어쩌면 걸어가야 할지 모를 평범한 인생에도 의미를 부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억지로라도 대학에 들어가겠다면 어떻게 될까? 모르긴 해도 형은 휴학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빠듯한 집안 형편에 2명을 시키기란 엄두도 못 낼 것 같아. 사실 스스로도 인생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내팽개 치고 싶지 않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형 앞에만 서면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신이었다. 민근이 철이 들고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아무런 내면의 진통을 겪지 않았다면 옳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자신으로서도 내적 갈등과 방황을 숱하게 겪었었다. 하지만 수년 전 자신이 겪었던 이 일은 누구보다 독립성을 갖고 부쩍 성장하게 한 일은 물론 어머니를 더욱 사랑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근은 중학교에 들어가고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약간 트일 무렵 자신이 남들과는 무척이나 다른 환경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고민해왔다. 유별나진 않아도 그저 평범한 환경이기만을 바랐다. 그러나 자신은 잘 기억도 나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가진 초라한 모습이었다. 아버지는 5살 때 돌아가셨다. 때문에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 봐도 그때의 생각들이 잘 기억이 되지 않았다. 한때는 분명 자신도 어떤 사내로부터 귀여운 사랑을 받으며 살았던 시절이 분명 있었을 터인데 그런 기억을 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가 심각한 열등의식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것은 우연히 거리를 지나다 가족들과 화목한 모습으로 다니는 친한 친구의 모습에 부러운 시선을 던지는 정도의 단순한 시츄에이션이 아니었다. 자신의 본질 문제와 관련하여 미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게 할 만큼 복잡하고도 서글픈 어린 시절의 고뇌였다. 이러한 열등의식과 고민들은 한도 아니어졌고 어떤 경우엔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남보다 어려운 환경이니만큼 더 열심히 살아서 자신에게나 주변에게나 기죽지 않는 미래에 성공한 자아상을 떠올리며 매진하게 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 이러한 다짐은 대개가 집안이 약했다.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는 얕은 버팀목처럼 쉽게 허물어지기 마련이었다. 이 시기는 또한 부모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는 시기다. 부모를 제쳐두고 친구로부터 조언을 구하고 고민을 털어놓는 시기이기도 하다. 비록 심성이 천성적으로 무던하고 의지도 강한 민근이었지만 그 역시 아직 사춘기에 막 접어들은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바람은 처음엔 서서히 불었다. 그러다가 중2가 되었을 때 걷잡을 수 없는 해오리로 돌변하여 민근을 괴롭혔다. 같은 반이었던 영수는 주변에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환경에 놓여있던 친구였다. 공무원인 아버지와 미장원을 하는 어머니를 둔 영수는 그러나 언제나 외톨이였다.
그런 그가 민건을 꼬드기기 시작했다. 예, 민건아, 우리 도시로 한번 안 가볼래? 모르긴 해도 학교 생활보단 훨 재미있을 거야, 그치? 영수는 집요했다. 마치 집을 떠나기만 하면 사막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나기라도 하는 양 민건을 꿰어내어 동행하기를 강요했다. 민건은 그러나 재미 때문에 집을 떠나긴 싫었다. 그에겐 영수처럼 생활이 재미가 없어 괴로웠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어머니가 매일같이 뼈가 어스러지게 일하고 농한기에는 행상까지 다녀야 겨우 원영이 형과 자신을 공부시킬 수 있는 가정 환경이 싫었던 것이지 영수처럼 지루한 학교 생활이 지겨웠던 것은 아니었다. 언제부터인가 그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스스로 벌어 공부를 하고 남들보다 빨리 출세하여 어머니를 호강시키고 싶은 보관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다. 가끔 생활정보지에서 우연히 접했던 광고에서도 분명 혼자서 공부를 하여 고등학교 졸업을 인정해주는 검정고시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던 터라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단순한 시골 환경과는 비교되지 않은 도시에 가면 뭔가 실마리를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헌데 마침 영수가 도시로 떠나 당분간 생활할 수 있는 돈까지 보여주며 끈질기게 꼬셔대자 더 이상 따져보고 할 필요가 없이 따라 나섰다. 집을 떠나 도시에 오긴 했어도 실마리는 잡히지 않았다. 영수는 부지런히 만화방을 전전하거나 영화관을 들락거리며 재미를 찾았지만 민근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을까 하고 도시 생활을 유심히 관찰하는 데 집중했다. 그런 시간이 며칠이 지나자 이제 돈은 거의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한편 어머니는 민근이 집을 나오고 나서 이틀 뒤에 학교로부터 호출 연락이 왔다. 어머니는 민근이 중학교에 입학한 뒤로 처음으로 와본 학교 교실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다 교무실로 들어섰다. 어서 오세요. 민근이 어머님 되시죠? 시골에서는 잘 입고 다니지 않는 화사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선생 옆에 앉아있다가 눈을 치켜뜨고 바라보다 그럴 줄 알았다는 듯 고개를 까딱까딱했다. 이미 그녀는 이쪽을 다 파악하고 있는 눈치다. 선생님, 이렇게 송구할 데가 없네요. 라고 말하며 민근의 어머니는 선생이 권하는 의자에 앉았다. 제가 민근의 담임입니다. 참 두 분 인사하시죠. 그러자 옆에 있던 여자는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을 뿐 인사할 기분이 아닌지 머리만 까딱하며 인사를 대신한다. 민근의 어머니는 여자가 안면이 있다. 그러다 오래지 않아 그녀를 기억해 낸다. 떡을 팔려 다니던 시절 미용실에 갔다 몇 번은 내쫓겨 나다시피 했고 딱 한 번 사준 기억이 난다. 하필 옆에 내가 아이 친구 엄마라고 생각하니 창피스럽다. 아니, 어떻게 된 거죠, 선생님? 민근의 어머니가 기가 죽어 물어본다. 예, 제 짐작입니다만 영수와 민근이 둘 다 같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혹시 무슨 일이 있는지 영수 집으로 연락을 먼저 해봤는데 글쎄 걔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 둘이 집을 다가 현재 같이 있지 않나 하고 짐작이 들어 이렇게 오시라 했습니다. 짐작은 뭐 확실할 거예요. 나중에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분명 우리 순이란 영수 녀석이 친구 게임에 빠져 따라갔을 거예요. 영수모님, 뭐 그런 것을 따지는 일이 현재 중요하지 않고요. 빨리 둘이 어디에 가 있는지 찾아내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학교에서도 이유도 없이 올해 무단 결석을 한다면 정학도 받을 수 있고. 뭐라고요, 선생님? 세상에나, 지금 정학이라고 했나요? 우리 순이란 영수가 나쁜 친구 게임에 빠져 학교에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 애까지 덤터기로 그런 처벌을 받아야 해요. 예, 선생님? 민근의 어머니는 여자가 그렇게 막무가내로 민근을 매도하려 들자 즉시 항변하려 하다가 처음 보는 선생 앞에서 막 대하기도 못하여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며 꾹 참았다. 다행히 선생은 점잖은 사람이었다. 글쎄요. 그건 나중에 알아보면 내용이 밝혀지겠지만 우선은 먼저 아이들을 찾아내어
빨리 학교로 돌려보내는 일이 급합니다. 알았어요. 얘 아빠가 경찰이니 이곳저곳으로 애들이 갈 만한 곳을 수소문하고 있다고 하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선생님. 꼭 아이들이 학교에 돌아오게 할게요.